날씨 때문이 아니라면 시카고를 왜 윈디시티라고 부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카고는 정치인들 때문에 윈디시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시카고의 정치인들과 시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길고 자랑스러운 바람 같은 연설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1893년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를 앞두고 시카고가 박람회 개최권을 놓고 경쟁하던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바람보다는 호탕한 수사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스위스에서는 기니피그를 한 마리도 키울 수 없어요. 스위스는 동물에 대해 가장 배려심이 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기니피그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혼자 키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기니피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한 쌍 또는 그룹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이 법은 동물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녕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스위스의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차는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가 완전히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설에 따르면 약 5,000년 전 중국의 쉔룽 황제는 나무 아래 앉아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나무잎 몇 개가 그의 컵에 직접 떨어지면서 물의 맛이 달라졌어요. 황제는 그 음료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차는 이후 많은 나라에서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무작위 사건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할 위대한 전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사고 덕분에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어에게는 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상어의 골격은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뼈보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상어는 수중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골은 몸을 튼튼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들어 상어가 빠른 속도로 몸을 돌리고 먹잇감을 향해 돌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연골 골격은 상어가 일생 동안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며 일부 종은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고래상어는 최대 12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원숭이는 왜 혀를 내밀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원숭이와 같은 일부 원숭이 종은 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진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혀를 입안에 고정하는 특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원숭이가 딱딱한 과일과 나무 껍질을 포함한 음식을 씹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혀의 유연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동작을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룡이 마셨던 것과 같은 물을 마신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의 거의 모든 분자가 한때 공룡의 몸을 통과했다고 해요. 네, 농담이 아니에요. 지구상의 물 분자는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순환하며 바다, 대기, 생물, 심지어 고대 공룡을 통과하는 등 다양한 상태로 변화해왔어요. 따라서 물 한 잔에 들어있는 적어도 하나의 분자가 한때 티라노사우루스나 디플로독스의 몸속에 있었을 확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물에는 말 그대로 지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송골매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송골매는 속도면에서 진정한 기록 보유자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90km로 시속 240km에 달할 수 있어요. 이는 포뮬러1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 장엄한 새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 비둘기나 오리와 같은 먹이를 공중에서 사냥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공중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버블랩을 벽지로 특이한 발명의 역사 버블랩이 원래 질감이 있는 벽지로 구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47년 발명가들은 두 층의 플라스틱 사이에 기포를 잡아 실내 장식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포장재로 이상적인 용도를 찾았고 터지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 번에 28개의 양초를 끄는 기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불가리아의 바셀린 이바노프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촛불 58개를 끄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여러 개의 촛불을 동시에 끌 수 있는 특수 장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바노프는 놀라운 폐활량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이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는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인체의 능력을 실제로 테스트한 것입니다. 와우,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바의 무게가 4톤이 넘었어요. 2011년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큰 초콜릿바에 대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 달콤한 거인의 무게는 무려 4,410kg, 즉 약 9,722파운드에 달했어요. 바의 길이는 5.6m, 폭은 2.7m였습니다. 만드는데 열흘이 걸렸고 코코아가 70%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초콜릿바는 초콜릿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조각으로 잘려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졌습니다. 만리장성을 걷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만리장성을 따라 하이킹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지 아세요? 약 18개월이 걸립니다. 만리장성의 길이는 21,000km가 넘고 전체 거리를 걷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 구조물 중 하나인 만리장성을 따라 걷는 것은 모든 여행자에게 진정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요새와 그 웅장한 풍경의 전망을 상상해 보세요. 문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 연체동물은 생각보다 영리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문어는 코코넛 껍질을 사용하여 숨을 수 있는 일종의 집을 만드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어가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문어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코끼리는 왜 발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코끼리는 발바닥의 민감한 패드를 이용해 지면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을 포착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의 포효 소리나 포식자의 접근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최대 30km 떨어진 곳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발의 신경 종말을 통해 전달되어 뇌로 전달되므로 코끼리는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코끼리가 먼 거리에서도 무리의 구성원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소리, 1860년, 160년 전에 녹음된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1860년 에두아르 렁스코트 마르탱빌은 역사상 최초로 오디오 녹음을 했습니다. 그는 유리판의 음파를 포착할 수 있는 놀라운 장치인 포노오토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녹음은 과학자들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해독한 21세기까지 들을 수 없었던 프랑스 민요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독특한 발견을 통해 나폴레옹 3세 시대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소리가 17년이 지나서야 등장한 토마스 에디슨의 첫 축음기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너스 파리체가 자연의 수학적 천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식물은 곤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민감한 털에 몇 번이나 닿았는지도 계산합니다. 파리체는 곤충이 털에 2번 닿은 후에야 트랩이 닫힙니다. 이 메커니즘은 식물이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식물이 하나 둘 잡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야생동물의 자연 적응과 직관적인 수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불가사리는 놀랍게도 배를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불가사리는 조개와 같은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조개의 중심을 감싸고 입을 통해 배를 밖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외부 소화 시스템 덕분에 불가사리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지 않고 소화할 수 있어요. 정말 특이한 식사 방법이에요. 게다가 불가사리는 가오리를 잃어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거의 죽지 않는 존재예요. 1800년대에 태어난 마지막 사람이 2017년에 사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1899년 11월 29일에 태어나 117세까지 살았던 이탈리아 출신의 엠마 모라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19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엠마는 매일 날달걀을 3개씩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3세기에 걸친 그녀의 삶은 장수와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현수교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현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렁다리는 사실 우리 시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2000년 전 남아메리카의 잉카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풀과 식물로 만든 이 다리를 통해 안데스 산맥의 깊은 협곡과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과는 거의 90%가 수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사과는 맛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약 86%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더운 날에 상쾌한 간식으로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수분에는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 신체가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또한 비타민, 항산화제, 섬유질이 풍부하여 배고픔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비는 다리에 미각 수용체가 있어요. 나비는 꽃에 착지할 때 다리로 꽃을 미각합니다. 이를 통해 꽃이 알을 낳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먹이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수용체가 있는 다리를 통해 말 그대로 꽃의 맛을 미각하는 것이죠. 발로 세상을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나비는 곤충 중에서도 정말 독특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소리도 볼 수 있다는 사실. 클러스터리온이라는 과학적 장치를 사용하면 진동과 파동의 형태로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음파가 표면에 부딪히면 포착할 수 있는 진동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효과를 클라드니우스 피규어라고 합니다. 가루나 모래가 진동하는 판에 분포되어 기괴한 패턴을 형성할 때 나타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눈앞에서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를 통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요? 사람의 피부에는 코의 수용체와 유사하게 냄새에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피부가 특정 물질의 냄새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반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냄새는 상처의 치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냄새를 감지하는 이러한 능력은 인체에서 감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리프트가 있어요. 독일의 오버스트도르프 스키 리조트에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리프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관광객을 수직이 아닌 45도 각도로 들어 올려산 정상으로 데려다 줍니다. 리프트와 푸니쿨라의 특성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구조물입니다.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산의 슬로프에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스키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퓨마, 모든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고양이. 퓨마가 고양이과에서 가장 독특한 고양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중대형 고양이는 큰 고양이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어요. 퓨마는 호주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고양이인 치타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포식자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수백 개의 거대한 그물로 어떻게 비를 잡을까요? 인도 히말라야의 높은 산악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 그물을 설치하여 안개를 잡는 독특한 방법으로 물을 채집합니다. 이 그물은 작은 물방울을 포집한 다음 물탱크로 흘러들어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물을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건조한 계절에도 마을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그 트랩은 물이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지역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르헨티나에 노래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에는 바람이 불면 신비한 소리를 내는 언덕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언덕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기류가 특별한 돌 지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플루트 선율처럼 들린다고 말하며 이 특이한 협주곡을 듣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직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유명한 걸작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초상화에 눈썹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미스터리와 매력의 이미지를 더할 뿐이었어요. 이 작지만 중요한 터치는 시청자와 전문가들에게 그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모나리자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상어는 절대 헤엄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어는 수중 세계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상어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상어에게는 다른 물고기처럼 수영 방광이 없기 때문에 같은 수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가미를 통해 물이 지속적으로 통과하여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어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멈추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질식할 수 있습니다. 상어에게 수영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텍사스에는 인형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유령 마을이 있어요. 미국 텍사스 주에는 과거 광산 정착지였던 테를링구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백 개의 낡고 먼지가 쌓인 인형이 마을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의 인형들은 마을 행정을 운영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며 심지어 이 지역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특이한 주민들을 유머러스하게 대하며 기꺼이 인형 왕국 투어를 안내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농담으로 이루어지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정말 이상하고 약간 무섭습니다. 아마존의 힘, 바다를 담수로 바꾸는 강. 아마존이 담수를 수백 킬로미터 대서양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이 강은 매우 강력해서 하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담수를 지배합니다. 아마존의 물은 말 그대로 바다의 화학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아마존 강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의 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트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풍부하고 복잡한 언어이며 세트라는 단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단어는 4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영어에서 가장 다의적인 단어입니다. 동사, 명사 또는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설정하다, 설정하다, 준비하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영어의 풍부함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해석과 의미의 세계입니다. 상어는 나무보다 오래됐어요? 네, 들으셨죠? 믿기지 않겠지만 상어는 지구에 나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바다에서 헤엄쳐 다녔어요. 이 해양 포식자는 나무보다 5천만 년이나 더 긴 4억 년 이상 존재해 왔어요. 이는 상어가 우리 세계의 진정한 고대 원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어가 고대 바다부터 최초의 숲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역사를 지켜보며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지켜봤고 오늘날까지도 바다를 통해 고대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무당벌레 무리를 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검은 점이 있는 작은 빨간 벌레가 이렇게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당벌레 무리는 매력이라고 불리며 이 단어는 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하지만 무당벌레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용하기도 해요. 이 작은 곤충은 진딧물과 다른 해충을 먹기 때문에 정원의 자연 보호자입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는 일생 동안 최대 1마리의 진딧물을 죽일 수 있어 원예계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당벌레의 전체 매력을 볼 때 무당벌레는 자연의 장식물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수호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패럿 그룹을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패럿 무리를 비즈니스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활동적이고 장난기 많은 것으로 유명한 이 작은 포유류는 매우 활동적이어서 이 재미있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패럿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에 바쁜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에 패럿 무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토끼는 구토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토끼는 구토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토끼의 소화 시스템은 음식물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적응은 토끼가 독소와 유해 물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중독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처럼 음식을 처리할 수 없는 생물을 상상해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상어 이빨은 왜 실제로 불소로 코팅되어 있나요? 불소는 우리가 충치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치약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상어는 이미 이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어의 치아는 천연 불소로 코팅되어 있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충치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치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상어는 일생 동안 수천 개의 이빨을 키울 수 있지만 충치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극에 피해 폭포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남극의 광활한 빙원 한가운데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곳, 피처럼 붉은 물이 흘러나오는 폭포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블러디 폴스라고 합니다. 사실 붉은색은 빙하 아래 호수에서 나오는 물의 고농도, 철분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이 호수에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건에 존재하는 고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바다는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입니다. 바다의 1%에서 5%만이 탐사되었다는 사실이 궁금한 적이 있나요? 네, 모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저의 대부분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광활한 어둠과 압력의 심해는 여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에 대해 아는 것보다 먼 행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에 갈 때마다 새로운 생물, 낯선 풍경,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바다는 지구의 진짜 우주이며 풀기만을 기다리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모래를 유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과정은 마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학과 화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리는 약 섭씨 1000도의 온도에서 모래를 녹여 만들어집니다. 이 온도에서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진 모래는 녹은 덩어리로 변하고 식은 후 단단한 투명 물질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이집트, 로마, 페니키아 등 고대 문명에서는 모래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유리 제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모래가 유리 꽃병이나 창문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염소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염소 세계에는 수컷을 염소 또는 빌리 염소, 암컷을 보모라고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의 농부들과 동물 애호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염소 무리를 보게 된다면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으면 친구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물 감정가로서의 지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이런 흥미로운 퀴즈에 대한 요령이 있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죠. 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어떻게 바람에 노래할까요? 사하라 사막에는 모래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낮은 울림을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노래하는 모래언덕이라고 하며 모래 알갱이가 바람에 서로 마찰할 때 발생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수킬로미터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막의 영혼이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소리라고 믿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소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서로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고기는 성대가 없지만 놀라운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수중 생물들은 신음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부터 이빨을 갈고 지느러미를 크게 펄럭이는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일부 종은 뼈를 모래로 만들어 특수한 음파를 만들어 친척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수중 언어는 물고기가 행동을 조정하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심지어 짝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중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용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의 무게가 34kg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2006년 필리핀의 한 어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34kg, 즉 75파운드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행운의 부적처럼 침대 밑에 보관하다가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67c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진주는 푸에르토리코의 진주라고도 불리는데 그 가치는 1억 달러에 달해요. 자연의 진정한 보물인 이 진주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거머리 염색약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고대 로마에서 부유한 패셔니스타들은 원하는 검은 머리 색깔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트렌드 중 하나는 발효 거머리를 사용한 것이었어요. 이 끈적끈적한 생물은 천연 염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미용법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패션이 항상 특이한 해결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헤어스타일에 대해 "오, 거머리 린스가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이한 미용 방법은 현대의 뷰티 핵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고대 문명의 요람인 이집트는 기원전 31세기경부터 시작된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엄한 피라미드부터 신비로운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문화와 건축 전통을 간직한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집트는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가 발견하고 탐험하도록 영감을 주는 과거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바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2년에 고고학자들이 슬로베니아에서 약 5,000년 된 가장 오래된 나무 바퀴라는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기원전 3,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고학의 진정한 돌파구였습니다. 이 바퀴는 초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고 그 후 그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고대인들이 복잡한 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고대 발명품은 이후 많은 기술의 토대가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퀴는 현재 류블리아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기계식 시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 디지털 시계는 전화가 통과할 때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쿼츠 크리스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계식 시계는 스프링과 기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모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이 특히 과학 및 기술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시계를 선호합니다. 로봇이 연극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로봇이라는 단어는 1920년 체코 작가 카렐 카펙의 희곡 RUR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로섬 유니버설 로봇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상과학 연극에서 로봇은 고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창조주에게 반항하는 인공 노동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의 신주어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와 기계의 세계에서 인류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차페크의 판타지 속 로봇은 현대 사회에서 실제 도우미가 되었고 그의 용어는 언어에 고정되어 자율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로봇 문화를 시작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작가와 감독뿐만 아니라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비가 붉은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0년 전 인도 케랄라 주에 이례적인 붉은 비가 내려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는 몇 주 동안 지속되었고 마치 하늘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붉은 물방울이 쏟아져 도로에 보라색 웅덩이가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신비로운 징조나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곧 이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은 사막의 모래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 바람에 의해 먼 거리까지 운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빗방울과 섞여 붉은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케랄라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신비한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와,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중국의 단양 쿤산 대교는 공학적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다리는 총 길이가 164km에 달하며 건설하는 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는 2011년에 개통되었으며 장수성의 두 주요 도시를 연결합니다. 이 놀라운 구조물은 너무 길어서 전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기록적인 긴 다리는 현대 공학이 엄청난 거리를 연결하고 인상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50년이 되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1세기 중반이 되면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모든 해양 생물의 양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놀라운 예측은 인류 전체에 대한 경고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수자원을 보존하는 데 힘을 합치자. 퍼비스파이, 진짜 공포인가, 허구인가?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귀여운 퍼비 장난감을 기억하시나요? 한때 잠재적인 스파이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99년에 퍼비가 대화를 녹음하고 반복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특히 관공서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이 공식적으로 퍼비의 직장 내 반입을 금지할 정도였죠. 물론 이것은 단지 루머로 밝혀졌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증명합니다. 달팽이에는 수천 개의 이빨이 있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달팽이는 혀에 1000개에서 1만 2천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라둘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이빨은 달팽이가 먹이를 긁어내고 씹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팽이의 이빨은 우리 이빨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먹이와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달팽이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달팽이를 보게 된다면 자연의 작은 이빨 걸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기가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예상과 달리 아이슬란드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이 독특한 특징은 모기가 번식할 수 없는 아이슬란드의 혹독한 기후 덕분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모기가 골칫거리지만 아이슬란드 주민들은 모기에 물릴 걱정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후, 지리적 위치, 혹독한 조건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모기를 영원히 잊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성가신 벌레 없이 자연 속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알래스카에 곰이 편지를 분류하는 우체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토키트나 있는 이 우체국은 곰 우체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쇼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막스라는 이름의 곰이 편지를 바구니에서 다른 바구니로 조심스럽게 옮기며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광경은 토키트나의 일종의 명함이 되었고 이제 이 마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맥스에게 엽서를 보내며 엽서에 그의 우표를 붙입니다. 금성의 무지개, 이 현상은 무엇인가요? 금성에는 무지개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이를 글로리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광학 현상은 태양빛이 행성 대기 중에 작은 황산 방울에 반사되어 색고리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물방울에서 빛이 굴절되어 생기는 지구의 무지개와 달리 금성의 영광은 금성의 두꺼운 대기에서 반사된 빛의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도 자연이 스스로 놀라운 빛의 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런던에 지하 해변이 있어요. 런던의 거리 아래에 있는 오래된 폐터널에는 진짜 지하 해변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예전에는 지하철역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파티와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 해변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모래, 인공 야자수, 조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지하로 숨을 수 있는 도시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구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낙타는 단 몇 분 만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동물은 단 13분 만에 최대 13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낙타는 혹독한 사막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에요. 낙타의 몸은 수분을 효율적으로 유지하여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낙타의 혈액은 탈수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낙타는 더운 환경에서 진정한 생존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초콜릿이 하얗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을 팻 그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콜릿의 코코아 버터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발생합니다. 좋아하는 초콜릿바를 열었더니 하얀 코팅으로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초콜릿은 완벽하게 안전하며 맛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물리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코팅이 보이면 이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 침묵이 공포가 될 수 있는 곳, 말 그대로 소리가 사라지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미네소타의 오필드 연구소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방입니다. 이 방의 소음 수준은 속삭이는 소리보다 더 조용한 9데시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렇게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으면 사람의 방향 감각이 흐려져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너무 깊어서 심장 박동과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 소리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의 정신에 대한 진정한 도전입니다. 농구공 크기의 눈, 누가 착용할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대왕 오징어는 농구공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눈은 지름이 최대 25cm에 달하는 알려진 동물 중 가장 큰 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눈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깊은 바다에서 오징어는 이렇게 큰 눈을 통해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포착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 덕분에 오징어는 심해의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놀라운 적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오래된 틀니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틀니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고학자들은 4500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틀니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틀니는 금실로 연결된 자연 치아로 만든 의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아 관리를 시작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사람의 치아와 금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상실된 치아를 복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고대 의치는 치과의 뿌리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바나나 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풀이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네. 바나나 나무는 전혀 나무가 아니에요. 인상적인 높이와 거대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식물은 실제로 풀입니다. 바나나의 줄기는 진짜 나무처럼 나무가 아니라 촘촘히 말린 잎의 집합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나나는 풀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식물이죠. 다음에 육즙이 풍부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 때 허브 중에서 가장 거대한 거인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식물학적 사실은 나무와 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모두 알고 사랑하는 바나나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풀입니다. 박쥐가 동굴에서 날아갈 때 항상 좌회전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동물들 사이에서 가장 신기한 행동 현상 중 하나입니다. 박쥐는 동굴에서 날아갈 때 거의 항상 좌회전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박쥐가 예측 가능한 경로로 서로를 따라가면서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박쥐에게만 있는 도로의 체계적인 교통 체계와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둠 속에서 특히 수천 마리가 모여 사는 대규모 서식지에서 박쥐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의 지름이 40m가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피자의 지름은 40.5mm로 이는 132피트에 해당합니다. 고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오타비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거대한 피자의 무게는 23톤이 넘었습니다. 너무 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천 조각으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피자는 요리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호주에 지하 우체국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호주 쿠퍼 패디에서는 무더위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건물이 지하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에는 우체국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반 우체국 못지않은 시설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며 지하 인프라를 통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2자 길이의 애국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입니다. 원래 일본어 버전은 32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깊은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의 국가에는 길고 복잡한 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미가요는 절제되고 간결하여 세계 국가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홍학이 한 다리로 몇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홍학은 휴식뿐만 아니라 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 다리로 서 있어요. 이 놀라운 새는 몇 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며 근육을 이완하고 요가 고수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홍학이 어떻게 이 자세에서 균형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는 것처럼 홍학에게도 자연스러운 자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균형과 체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다고요? 인간의 청력은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주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그 이하의 소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즉, 동물이나 특수기기만이 접근할 수 있는 초음파 및 적외선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는 최대 20만 헤르츠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으며 20만 헤르츠 이하의 초음파는 지진과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고층 빌딩은 녹색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현대 도시에서는 수십 층의 녹지가 자랄 수 있는 수직 정원이 있는 고층 빌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 건물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밀라노에는 3,000개 이상의 식물이 심어진 수직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대도시에서 자연과 건축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수성은 작은 거인 행성입니다. 지름은 약 4,879km로 약 331분의 1마일에 불과합니다. 지구 지름의 38%에 불과합니다. 수성은 가장 작은 행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행성으로 지구에서 단 88일 만에 태양 주위를 완전히 공전합니다. 이 작은 행성은 태양계에서 그 어떤 행성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흥미롭게도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면 더 빨리 날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하는 비행기가 더 빠른 이유는 제트 기류라고 불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빠른 기류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항공기의 속도를 높여 비행 시간을 몇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은 이러한 강력한 기류 때문에 귀국 항공편보다 비행 시간이 짧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체스에는 우주의 원자수보다 더 많은 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체스 게임에서 가능한 조합의 수는 알려진 우주의 원자수를 초과합니다. 이 엄청난 복잡성 덕분에 체스는 세계에서 가장 지적으로 치열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한 수 한 수가 게임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어 무한한 전략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체스판 위의 우주처럼 매 경기마다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체스의 마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동물이 거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사는 장엄한 갈라파고스 거북 조나단을 만나보세요. 조나단은 약 190살의 나이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이에요.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 태어났고 2차례의 세계대전을 목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조나단은 여러 역사적 시대를 살아왔으며 지혜의 도서관 전체를 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비밀을 말할지 누가 알겠어요? 이 가장 오래된 거북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피해 감사, 스웨덴의 헌혈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스웨덴에서는 헌혈자가 자신의 혈액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 감동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헌혈을 하고 며칠 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제스처는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절과 연대의 힘을 강조하는 독특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는 계단을 오를 수는 있지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소의 신체 구조상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의 무릎 관절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내려갈 때는 균형을 잃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가 1층에 있으면 특수 장비로 소를 내려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동물의 해부학적 특징이 얼마나 독특하고 복잡한지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판그램 현상, 한 줄로 완성된 문장. 재빠른 갈색 여우가 게으른 개를 뛰어넘는다 라는 문구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판그램으로 알려진 이 문장은 영어 알파벳의 모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그램은 모든 글자가 한 번 이상 포함된 문장으로 타이핑 연습, 글꼴 사용자 지정 및 키보드 테스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컴퓨터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예에서는 모든 글자를 쓰는 연습에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문장은 사람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문화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배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트럭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개미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의 근육은 외부 골격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개미집에서는 개미들이 먹이와 건축 자재를 집단적으로 이동하고 팀을 이루어 전체 운송 회사를 조직하기 때문에 이 힘이 특히 유용합니다. 최초의 이모티콘이 97년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기호는 일본에서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가 170몇 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세트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모티콘이라는 단어 자체는 일본어의 그림과 모지 기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모티콘은 이제 감정, 아이디어, 심지어 전체 이야기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픽토그램 세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걷는 문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걸어서 출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자주 걸어서 출근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부탄은 인구의 거의 절반인 49.4%가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팔, 스리랑카, 몽골과 같은 국가에서도 교통수단 대신 걷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때때로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이동 방법이 더 건강하고 의식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루 중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노르웨이에 매년 연어 던지기 대회를 개최하는 마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낚시 전통을 기리기 위해 매년 냉동 연어 던지기 대회라는 이색적인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누가 연어를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지 경쟁합니다. 이 전통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축제는 지역 문화의 일부가 되었으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취향에 맞는 생선과 해산물을 이용한 축하 행사도 포함됩니다. 돼지가 생각보다 똑똑한 동물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돼지는 단순히 웃긴 작은 얼굴을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는 매우 똑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심지어 맛있는 간식을 얻기 위해 서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일부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는 개를 이기기도 했어요. 돼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명령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정관념을 깨고 돼지의 행동과 감정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돼지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돼지는 비록 진흙탕 속이지만 농장의 진정한 지성인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왜 아직도 서 있을까요? 피사의 사탑은 12세기에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기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기초를 강화하여 이 상징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탑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금은 기울기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피사의 사탑을 보고 그 역사를 배우기 위해 피사를 방문합니다. 사탑의 기울기는 실수이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된 천재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라이터가 성냥보다 더 오래되었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최초의 라이터는 1823년 독일의 화학자 요한 볼프강 도베라이너가 발명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수소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도베라이너 램프라고 불렸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냥은 3년 후인 1826년 존 워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냥을 더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라이터는 그보다 몇 년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불을 길들이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대왕고래는 어떻게 이산화탄소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대왕고래와 향유고래와 같은 거대 고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도와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래가 죽으면 사체는 해저로 가라앉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탄소가 봉인됩니다. 평균적으로 고래 한 마리는 약 30톤의 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수백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래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영웅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숫자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약 17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인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이 숫자는 인류의 진화와 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가 역사의 한 장을 추가했으며 이 글로벌한 책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합니다. 왼손잡이는 드물뿐만 아니라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만이 왼손잡이입니다. 가위부터 문고리까지 모든 것이 오른손잡이를 위해 설계된 세상에서 왼손잡이는 인류의 독특한 일부입니다. 이 사실은 왼손잡이의 희귀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우세한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왼손잡이의 독특함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얼굴을 붉힐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독특한 반응.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간만이 얼굴을 붉힙니다. 당혹감, 수치심 또는 매력과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우리 몸의 독특한 반응입니다. 아드레날린이 특히 얼굴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 특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며 동물계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듭니다. 칭찬이나 관심에 반응하여 볼이 붉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지 보여주는 놀라운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의 무게가 170g이 넘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자이언트 타란툴라 골리아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입니다. 다리 길이가 30cm에 달하고 무게는 170g이 넘습니다. 털로 덮인 이 거대한 거미는 다리를 문지르면서 슉슉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곤충, 작은 설치류, 도마뱀, 심지어 새까지 먹이로 삼아요. 골리앗 타란툴라는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자연 애호가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도쿄타워의 무게는 보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1958년에 지어진 도쿄타워는 에펠탑처럼 생겼지만 무게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현대적인 강철을 사용하여 더 가볍고 안정적으로 만든 덕분입니다. 이 구조물은 TV타워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도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영어는 사용자 수면에서 세계 1위 언어입니다. 약 13억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며 67개 국가와 27개 영토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는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서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새는 왜 한쪽 다리로 서 있을까요? 새 요가의 비밀을 알아보세요. 새들이 왜 종종 한쪽 다리로 서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언뜻 보기에는 한쪽 다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다리를 밑으로 집어넣는 것일 뿐이에요. 새는 다리를 통해 많은 열을 잃는데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 이 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홍학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너무 편해서 이 자세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외발 휴식이라고 하며 많은 조류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개미는 왜 위가 두 개일까요? 개미는 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하나는 자신의 먹이를 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식민지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먹이를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영양전이라고 하며 개미는 이를 통해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미가 먹이를 발견하면 군집으로 돌아가 다른 개미들과 공유하여 먹이를 발견한 위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행동 덕분에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푸른 고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시끄러운 동물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대왕고래는 진정한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거인은 몸무게가 최대 190톤에 달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왕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고래의 소리는 이륙하는 제트 엔진보다 더 큰 188데시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소리 덕분에
고래는 수중 800km까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장 오래된 농담은 거의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석판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대 농담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으며 여전히 인기 있는 주제인 화장실 유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농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즉 아내가 남편의 얼굴에서 바람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생활과 가정 내 불편함에 대한 유머는 수천 년 전에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오렌지가 녹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등장한 오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렌지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일은 만다린과 포멜로의 교잡종으로 밝은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대 지역에서는 오렌지가 완전히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추운 기후에 노출되어 녹색 엽록소가 파괴될 때만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오렌지가 지금도 여전히 초록색이라면 슈퍼마켓의 과일 진열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북이가 등 쪽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호주 거북과 같은 일부 거북종은 특별한 항문 주머니를 통해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배설물 호흡이라고 하며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거북이 산소가 부족한 겨울철 얼음 밑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북이는 수면에서 오랫동안 공기가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로코 패스에 위치한 알카라우인 대학교는 서기 859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흥미롭게도 파티마 알필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여 대학과 모스크를 건립한 것이 이 대학을 설립한 계기입니다. 이곳은 교육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여성 권한 부여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대왕고래의 심장은 자동차 크기와 비슷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의 심장은 놀랍도록 커서 작은 자동차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포유류의 정맥과 동맥은 성인 사람이 헤엄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이 놀라운 기관은 고래의 몸속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을 펌프질하여 이 해양 거인을 살아있게 해줍니다. 푸른 고래의 순환계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연이 만든 수중 터널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에는 끊임없이 색이 변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미들 아일랜드 섬에는 물의 색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힐러 호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분홍색, 청록색, 심지어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물의 색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생성하는 조류를 포함한 호수의 독특한 미생물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호수는 놀랍도록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자연현상 중 하나이기도 해요. 벼룩 곤충들 사이에서 점프의 챔피언. 벼룩은 곤충 중에서도 진정한 고개사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길이의 최대 35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벼룩이 사람 크기라면 자유의 여신상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이죠. 벼룩이 이렇게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것은 벼룩의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벼룩은 강력한 뒷다리를 지렛대 삼아 땅에서 몸을 밀어 올립니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벼룩은 점프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와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사냥꾼과 도망자에게 매우 성공적인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